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취재인데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조국당, 심지어 이제 개혁신당, 개신당까지도 그 합류했더라고. 개신당까지도. 자기들이 볼 때 이제 그 탄핵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임기를 단축해버리는,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이게, 그러면 이게 부담도 없고, 이거는 국회에서만 어떻게 국회에서만 3분의 2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배신자가 8명만 나오면, 그 다음은 국민투표만 하면 되니까, 이게 그 쉽지 않냐. 근데 탄핵하려면 탄핵 요건도 안 맞으니까 국회는 뭐 통과되는 건 똑같잖아. 8명 배신자 필요한 거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게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되겠냐. 지금 더군다나 이게 6명밖에 없잖아요. 그 만장일치로 해야 탄핵이 되는데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그 임기 단축해버리는 헌법을 개헌을 하자. 이게 지금 모든 당에서 개신당까지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전명한 헌법학회 회장까지 한 분이에요. 대학 교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제처의 최고 고위직,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주로 담당하는 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 한 분 더, 한 3분 정도 제가 아주 그 깊이 있는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리는데, 제가 우리 그 헌법을 개헌하는 절차, 요걸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군데군데 대통령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게 군데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게 법 공부한다 생각하고 서정TV, 법률TV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의 그 실패한 교사도 저 형법 조문까지 다 소개했지만, 우리 헌법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이렇게 그 옆에 뭐 볼펜 들고 노트 놓고 이게 학창 시절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성이 없는가?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 불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헌법 128조부터 보면요. 헌법의 그 128조에 보면요. 개정은 이제 그 국회 과반하고 이제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모든 헌법은요, 대통령이 발의했습니다. 국회의회에서는 발의한 게 없어요. 다 대통령이 발의해야 돼. 대통령 협조 없이 된 적이 없어. 근데 뭐 논리대로라면 국회 제적 과반수니까 발의는 할 수 있겠지. 발의는 되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겁니다. 128조 2항, 이게 유명한 조문이죠.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의 임기 연장입니다.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옛날에 헌법 바꿔가지고 계속 장기 독재를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지금 5년 단임인데 7년, 8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그 대통령한테 효력이 없다는 거죠. 또는 이게 중임으로 바꾸자. 미국처럼이죠. 오늘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미국은 4년하고 중임하잖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헌법 바꾸더라도 당의 대통령은 못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4년 중임 이렇게 바꾸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나갈 수는 없다 이거야. 요거는 근본 규범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칙으로 함부로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떠들곤 치버리면 그러면 이 조항을 둘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 중요한 규범이고, 요거는 이게 아무리 개헌해도 요 조항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요 조항까지 개헌해가 건드려버리면 그러면 이 조항을 둔 이유가 없잖아. 좌파들은 야,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가 헌법 바꿀 때 부칙으로 당의 대통령부터 단축하자.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임기 단축.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건국대 뭐 한삼희 교수인가 건국대 그런 분들은 임기 연장이 못하니까 임기를 단축하는 거는 되지 않느냐. 그건 말이 돼. 근데 보세요. 헌법 바꿀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딱 어느 대통령만 헌법에 딱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5년이고 윤석열만 3년 한다. 이렇게는 못하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거야.
이번에 만약에 바꾼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이나 2년 줄이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가자. 뭔가 이게 전부 이런 주장이거든요. 개신당의 주장도 그래. 개신당의 주장도 윤석열 임기를 1년 줄이면 그럼 이게 이제 국회의원하고 맞추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4년 중임으로 가자. 그래야 국민의 설득이 있잖아. 그건 말이 되는 개헌이야. 왜? 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위해라면 1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도 당의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이잖아. 중임 변경. 이거는 이게 다음 대통령부터 1년 줄여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이거든. 하여튼 중요한 게 임기 연장을 보지 마시고 단축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는 중임 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안들 보면 지금 조국 당이나 이준석 당이나 이게 민주당 주장한 사람들도 그럼 이게 차라리 윤석열처럼 이게 임기 1년 줄인 다음에 앞으로 우리도 4년 중임하자 이 주장인데 요거는 윤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이게 그 다음 대통령부터 1년 줄여서 4년 중임 가라 균형 맞춰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설이 없어요. 교수들이 부칙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중임 변경을 현재부터 적용해버리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 더 나가면 되지. 한 번 더 나가면 되지.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근데 지금 현재 주장한 사람들은 전부 이게 중임, 미국식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아무리 부칙 아니라 뭐 부칙 할아버지 같더라도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확고한 입장이에요. 헌법 좌파 교수도 그래. 최고의 권위자 그래. 따라서 근데 그냥 중임 변경도 안 하고 임기만 그만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게 법입니까? 그냥 윤석열만 임기 3년이고 앞으로 그냥 그대로 나머지는 5년 가면 그게 헌법이냐고. 걸레지. 그게 말이 됩니까? 딱 특정인만 딱 임기를 줄여놨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음부터는 5년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거는 내용이 전 세계에 보기에 부끄러운 내용이죠. 그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이게 중임 변경이 들어가는 이상은 이번부터는 안 된다. 다음부터 해야 된다. 이게 첫째 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9조죠. 개헌하려면 누가 한다? 대통령이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헌법을 개헌하려면요. 국회가 제적 과반이 발의해도요. 대통령이 20일 이상 국민한테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최저. 근데 이 공고 안 하면요. 방법이 없대. 누가 할 거야? 총리가 할 거야? 국회의장이 할 거야?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그래. 왜 대통령이 헌법에 20일 이상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공고를 안 하냐? 대통령이 헌법 어겼네. 그럼 탄핵하겠다. 그러면 결국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세월아 내월아 헌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부당한 내용이니까 뭐 공고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결국은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고 안 하면. 결국은 뭐 헌법 어겼다고 탄핵하는 수밖에 돼. 그럼 결론 처음부터 탄핵하기 낫지. 이게 두 번째 장애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문은 소개 안 했지만 또 그 다음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공고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하잖아요. 국민투표는 국민이 과반이 투표해서 과반 찬성해가 투표하면요. 투표하면 헌법이 확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이 공포 안 하면요. 또 효력이 안 생깁니다. 중요한 게 국민투표를 해도 국민투표가 과반 찬성에 투표에 과반 찬성해서 확정이 돼도 시행이 되려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게 공포를 해야지. 그런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대. 그럼 또 탄핵하는 거예요. 왜 헌법 어기냐고. 따라서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두 가지. 공고를 안 해버린다. 20일 이상.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하고 났는데 공포를 안 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법률은 달라.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권 하잖아. 뭐 김건희사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국회에서 3분의 1로 하면 이게 확정이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요.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긴다. 법률은 거기에 있어. 근데 헌법은 이게 없잖아요. 헌법은
무조건 이게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버리잖아.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뭐 5일 뒤에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투표 후에 공포를 안 하면 헌법 효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달리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헌재로 탄핵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현실성이 없다. 일단 이게 당의 대통령의 효력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협조 안 해서 공고를 안 하거나 20일 이상 또는 이게 국민투표 끝나도 공포 안 해버리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떠났어요. 이걸 떠나서 이게 국민투표할 동안에 얼마나 나라 혼란이 오겠습니까? 국민투표할 때 막 찬성 반대 측이 피비린내나게 싸울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키겠다는 사람은 안 될 거고 또 이게 여론처럼 뭐 국민투표하면 여론처럼 이렇게 그냥 뭐 7대3, 8대2가 놀까요? 안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임기만 줄이자고 국민투표 개헌까지 하면 헌법이 장난이냐? 왜 한 사람 임기 줄이려고 헌법 바꾸냐? 반대하는 게 엄청날 겁니다. 투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헌법 바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 자들이 무식해서 야 국민 여론이 뭐 윤석열 지지율이 20%인데 헌법 이거 금방 바꾸지. 바꿔보세요. 대통령 협조 없고 국민의 동의 없이 헌법이 그래 안 바뀌어집니다. 87년 헌법이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된 유일한 헌법이 지금 30년 이상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거요.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줄이려고 헌법 개헌한다. 저는 훨씬 어렵다. 탄핵도 불가능하지만 탄핵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취재한 거는 여야 특히 진보 쪽의 그 가장 좌파스러운 이 이제 헌법학교 회장까지 한 교수도 인정하는 이런 이제 그 해석이고 제가 법제처의 고위직도 저기 충분히 인터뷰 통화해서 해석한 이런 겁니다. 따라서 뭐 이게 그 저는 아무 실력이 없는 그냥 개헌해가지고 이게 임기 단축하자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지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